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는 전이금속 원소의 물리적인 성질을 기준으로 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오늘은 전이금속 원소가 일반적으로 중심금속 이온이 되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비공유 순재성을 제공하면서 리간드가 결합하게 되는데 착물을 형성하게 됩니다. 착물화학에 대해서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교재 89쪽 두 번째 섹션인데 전이금속 원소의 이 중심금속 이온 구리 이가이온과 같은 전이금속 원소의 양이온이나 또는 가끔씩은 중성 원자 상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비공유 순재성을 제공하는 리간드로부터 비공유 순재성을 제공받아서 이런 배위 화합물을 형성하게 되죠. 이런 물질을 우리는 착이온이라고 합니다. 전체 산화수가 0가라면은 착화합물이라고 표현할 텐데 전체 산화수는요. 0가인 물질 4개에다가 플러스 2가인 물질 1개가 결합하기 때문에 전체 플러스 2가의 산화수를 나타내겠죠. 착이온이 되고 이 착이온을 0가로 만들기 위해서는 양이온이기 때문에 음이온이 들어와서 결합하면 되겠죠. 만일에 플러스 2가에 결합한다라고 하면은 양이온 플러스 2가가 들어오면 될 텐데 여기서는 마이너스 1가 이온이 결합하기 때문에 1대2의 비로 결합을 하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0가 상태의 물질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것을 착화합물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 착이온은 중심금속 이온에 리간드가 비공유 순재성을 일방적으로 제공함으로써 배위 결합을 하여 형성한 이온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착이온과는 달리 전체 산화수가 0가인 물질을 착화합물이라고 합니다. 구리 이가이온이 중심금속 이온, 암모니아 분자는 비공유 순재성을 제공하기 때문에 영어로는 리간드, 우리가 외래어로 리간드라고 하죠. 또는 한자어로 해석하면 배위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리간드가 결합한 숫자가 4개죠. 이걸 우리가 배위수라고도 하고 또는 리간드 수라고도 표현합니다. 착이온의 전체 산화수는 플러스 2가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구리 2가이온이 암모니아와 1대4로 결합함으로써 4암민 구리 2가이온이라고 하는 착이온을 형성할 수도 있고 아연 2가이온이 암모니아와 1대4로 결합해서 4암민 아연 2가이온 그리고 또 이 상태에서는 백금이 플러스 2가 상태이고 염화이온 마이너스 1가 4개와 결합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산화수가 마이너스 2가가 되는데 여기에서 염화이온 2개 대신에 암모니아가 치환돼서 결합한다라면은 이런 형태의 착물을 형성할 수도 있는데 백금 플러스 2가 이온에 암모니아 0가는 2개가 붙든 10개가 붙든 전체 산화수 기호도는 제로죠. 마이너스 1가 이온 염화이온이 2개가 결합했기 때문에 마이너스 2가 전체 산화수는 0가가 됩니다. 전체 산화수가 0가로 되면은 여기서는요 다른 음이온이 들어올 필요가 없이 자체적으로 0가 상태이고 이것을 착화합물이라고 하죠. 착이온의 전체 산화수를 0가로 만들기 위해서 들어오는 이런 이온들을 배우자 이온이라고 합니다. 배우자 이온이라고 표현하고 영어로는 카운터 이온이라고 하죠. 착이온이 전체 산화수가 양의 산화수를 가질 수도 있고 음의 산화수도 가질 수 있는데 착이온의 산화수가 양의 산화수를 가질 때 배우자 이온은 이온이 될 테고 착이온의 산화수가 음의 산화수를 가진다라면은 예를 들어서 이 철 3가 이온에 시아나 이온 6개가 결합하게 되면은 마이너스 1가 6개 결합하니까 마이너스 6가 철 플러스 3가 합하게 되면 전체 마이너스 3가죠. 그러니까 착이온의 산화수가 음의 산화수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착화합물을 만들기 위해서는 배우자 이온이 양이온이 들어와야 되겠죠. 그래서 플러스 1가라고 하면은 3개가 들어오면 될 테고 플러스 3가라고 하면은 1개만 들어오더라도 전체적으로 이 착이온과 결합해서 착화합물을 형성할 수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교재 90쪽을 보면은요. 배위수에 따른 착이온의 기하학적인 구조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원자각 결합 이론, 혼성오비탈 이론에서 했던 것의 연장선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여기서 이 배위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앞 단원에서 배웠던 스테릭 넘버와 일치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중심 금속 이온에 이렇게 리간드가 2개가 결합하게 되면은 선형 구조를 나타내고 그때 선형 구조일 때 중심 금속 이온은 빈 오비탈을 가지고 결합하는데 2개의 sp 혼성 오비탈을 가지고 결합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착물에서는 특별히 배위수가 2인 것과 4인 것과 6인 것이 중요합니다. 3이라면은 당연히 평면 삼각형일 테고 중심 금속 이온은 빈 오비탈을 쓸 때 sp2 혼성 오비탈 3개를 사용해서 결합하겠죠. 4라고 하면은 일반적으로는 3면체 구조를 형성하기 때문에 3면체 구조라면은 중심 금속 이온이
빈 오비탈을 쓸 때 sp3 혼속 오비탈을 써서 결합하는데 평면 사각형 구조를 가지는 경우도 있어요. 평면 사각형 구조를 가질 때는 중심 금속 이온은 dsp2 혼속 오비탈을 형성하고 그 비어있는 4개의 dsp2 혼속 오비탈이 리간드와 서로 겹치면서 리간드의 비공유 전자쌍과 오비탈이 겹치면서 결합한다라고 해석합니다. Sn 값이 5, 전자쌍이 뻗어있는 방향이 5군데라고 하면은 삼각쌍 피라미드 구조를 나타내겠죠. 그때 혼속 오비탈은 dsp3나 또는 sp3d 혼속 오비탈을 이룰 수도 있는데 Sn 값이 5인 거, 창물에서 배위수가 5인 거는 그렇게 아주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더 이상 설명하지 않고 넘어가는데 배위수가 6인 거, 중심 금속 이온이 빈 오비탈을 6개를 가지고 있고 리간드가 비공유 전자쌍을 앞세우고서 들어와서 결합하는데 리간드가 몇 개 결합합니까? 6개가 결합하겠죠. 6개가 배위 결합하면서 팔면체 구조를 이루게 되고 자 여기서는 주의하셔야 돼요. 중심 금속 이온에 6개의 빈 오비탈이 D2sp3 혼속 오비탈을 이룰 수도 있고 또는 sp3d2 혼속 오비탈을 이룰 수도 있습니다. 중심 금속 이온이 D2sp3 혼속 오비탈을 빈 오비탈 6개를 만들고 난 다음에 리간드 6개와 결합한다고 했을 때는 리간드가 일반적으로 센 장 리간드가 들어와서 결합을 하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중심 금속 이온이 이번에는 sp3d2 혼속 오비탈을 써서 자신의 빈 혼속 오비탈 6개가 뭐라고요? sp3d2 혼속 오비탈이라는 거죠. 이렇게 사용을 해서 리간드 6개와 결합을 할 때는 리간드가 일반적으로 약한 장 리간드인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센장 리간드와 약한 장 리간드에 관해서는 여러분들 교재 99쪽에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대표적인 센장 리간드로는요, 시아나 이온과 같은 이 리간드, 그리고 대표적인 약한 장 리간드로는 암모니아 분자보다는 더 약한 장 리간드에 해당되는 H2O라든지 또는 할로겐 원소의 음이온들이 대표적인 약한 장 리간드에 해당이 됩니다. 자, 전체적으로 이제 정리합니다. 중심 금속 이온이 리간드와 두 군데 배위 결합해서 착이온 착물을 형성할 때는요, 선형구조. 세 군데 배위 결합하면서 결합할 때는 평면삼각형, 네 군데 배위 결합하면서 결합할 때는 삼면체 구조나 평면사각형 구조, 그리고 5군데 배위 결합하면서 결합할 때는 삼각쌍 피라미드 구조, 6군데 배위 결합하면서 결합할 때는 팔면체 구조, 정팔면체 구조를 형성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중심 금속 이온의 비공유 전자쌍을 일방적으로 제공하면서 배위 결합하는 리간드, 그리고 다른 말로는 배위자라고 하죠. 이것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를 봅시다. 리간드는 배위 화합물에서 중심 금속 이온에 일방적으로 비공유 전자쌍을 제공하는 물질입니다. 자, 그렇다면은요, 중심 금속 이온은 비공유 전자쌍을 일방적으로 제공받기 때문에 루이스 산염기 개념을 하면은 루이스 산에 해당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 리간드, 배위자라고 하는 것은 비공유 전자쌍을 일방적으로 제공하기 때문에 이것은 루이스 산염기 개념에 의하면은 루이스 염기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한 개의 리간드가 중심 금속 이온에 배위 결합을 한 군데만 할 때 그걸 우리가 한 자리 리간드로 합니다. H2O에서 보면은 H2O에서 이 O가 비공유 전자쌍을 2개를 이렇게 가지고 있잖아요. 2개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 중에 한 개만 가지고 결합합니다. 암모니아 분자는요, 원래 태생적으로 이 질소가 비공유 전자쌍이 한 개밖에 없기 때문에 한 군데 배위 결합하겠죠. 그리고 할로겐 원소, 염화이온을 따져볼까요? 예, 염소의 음이온, 염화이온인데 우리가 루이스 구조를 그려보면은 비공유 전자쌍은 4개이지만 그 중에 한 개만 가지고서 이 배위 결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수산화 이온을 그려보면은 O가 H와 공유 결합하고 비공유 전자쌍이 하나, 둘, 셋 쌍이 존재를 하고 있는데 이 중에 비공유 전자쌍이 3개지만 몇 개만 제공하면서 배위 결합한다고요? 한 개만 제공하면서 배위 결합하겠죠. 그리고 시아나이온과 일산화탄소를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되는데 시아나이온에서 루이스 구조를 그려보면 형식 전하가 C가 마이너스일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C가 마이너스일까의 형식 전하를 벗어나기 위해서 이 C에 있는 비공유 전자쌍을 제공하면서 배위 결합해요. 질소가 아니라는 거죠. 일산화탄소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루이스 구조를 그리고 형식 전하를 표시해 보면은 C가 마이너스일까, 산소가 플러스일까이고 C가 음의 이 형식 전하를 나타내기 때문에 자기가 이 비공유 전자쌍을 제공함으로써
마이너스 1가의 형식 변화로부터 벗어나려고 하죠. 그래서 시아나이온이나 일산화탄소에서는 모두 C 쪽에서 이렇게 배위 결합을 하더라. SCN-1가 같은 경우에는 이 특이한 경우에 해당되는데 이 시아나이온의 이 황이 또 결합하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결합해서 이 S 쪽에서도 배위 결합할 수도 있고 또 질소 쪽에서도 배위 결합하는 둘 중에 한 군데 배위 결합하는 형태로 나타날 수 있어요. 자, 그렇지만 이 SCN-1가 다시 이야기하지만 어느 곳으로 배위 결합하든지 간에 한꺼번에 배위 결합해요? 한 개만 배위 결합합니까? 한 개만 배위 결합하죠. 리간드가 자기 비공유 진재성이 한 개 있든 두 개 있든 세 개 있든 간에 무조건 한 개만 제공하면서 배위 결합하는 이런 리간드를 우리는 한 자리 리간드라고 합니다. 두 번째로 두 자리 리간드가 나타나고 있죠. 두 자리 리간드의 대표적인 것으로서 에틸렌 다이아민이라고 하는 물질이 있습니다. 이 에틸렌 다이아민, 에틸렌 제공기에 아멘기가 두 개 결합하고 있고 이 질소가 비공유 진재성을 중심금속이온. 자, 제가 중심금속이온을 metal 이렇게 해서 M이라고 해보면은 한꺼번에 이렇게 배위 결합을 하죠. 또 글리시네이트 음이온, 글리시네이트 아이온이라고 하는 것은 글라이신이라고 하는 아미노산에서 이 카르복식의 H+가 떨어진 음이온 상태인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중심금속 이온에 질소가 배위 결합, 산소가 배위 결합하면서 한꺼번에 두 군데 배위 결합하죠. 옥살산 이온이다라고 하는 것은 옥살산이 원래 카르복시기가 서로 인접해서 붙어 있는 이 구조입니다. 이 상태에서 H+가 두 개가 여기도 H+ 하나 떨어지고 여기도 H+ 떨어지면은 각각 옥살산 음이온, 카르복시산 음이온이 두 개가 되겠죠. 이렇게 해서 이 O의 비공유 진재성을 중심금속이온에 한꺼번에 제공하면서 배위 결합하죠. 이번에는 이 왼쪽으로만 봐도 피리딘이고 오른쪽으로만 봐도 피리딘인데 피리딘 두 개가 결합해 있죠. 그래서 2, 2' 바이 피리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도 질소가 비공유 진재성을 가지고 있어요. 중심금속이온에 질소가 비공유 진재성을 일방적으로 제공하면서 배위 결합하죠. 그리고 이 1,10 페날소롤린과 같은 이 구조에서도 마찬가지. 중심금속이온에 이 N이라고 하는 것이 비공유 진재성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제공하면서 배위 결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는 두 자리 리간드라고 하는데 두 자리 리간드는 한 개의 리간드가 중심금속이온에 한꺼번에 두 군데에서 배위 결합한 리간드에 해당이 되죠. 그리고 이 두 자리 리간드를 크게 우리는 스몰 AA 타입이다, 스몰 AB 타입이다 라고 이렇게 구분을 하게 될 텐데 글레이시네이트 음이온은요 스몰 AB 타입이에요. 스몰 AB 타입이다 무슨 말이냐, 여기 이 판을 한 개를 갖다 놓고 난 다음에 왼쪽하고 오른쪽을 서로 접어보면은 서로 포개어져요? 포개지지 않아요? 포개지지 않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비대칭이라고 말하지 않지만 비대칭 구조처럼 포개지지 않는 구조예요. 그 다음에 나머지 에틸렌 다이아민이라든지 옥살산 음이온이라든지 그리고 이 바이피리딘이라든지 1,10 페날소롤린 같은 경우에는요 이 중심에 이렇게 판을 딱 갖다 놓고서 접으면 그대로 접히면서 포개어지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AA 타입이다라고 표시하고 여기 소개되고 있는 주자리 리간드에서는 글라이신 음이온만 스몰 AB 타입이고 나머지는 스몰 AA 타입이다라고 구분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스몰 AA 타입과 스몰 AB 타입으로 구분하는 것은 나중에 이성질체를 이야기를 할 때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따져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한번 구분을 한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교재 90쪽의 아래쪽을 보니까 계속 이어지죠. 세 자리 리간드, 네 자리 리간드가 이어집니다. 세 자리 리간드는 중심금속이온에 한꺼번에 배위 결합을 세 군데 하는 거예요. 여기서 보니까 에틸렌 자공기가 두 개가 있고 아민 자공기가 세 개가 있죠. 물론 여기 이 N에는요 H가 한 개 결합되어 있습니다. 이 질소들의 비공유 진재성을 가지고 중심금속이온에 한꺼번에 세 군데에서 배위 결합하면 그럼 이걸 우리가 세 자리 리간드라고 하죠. 자, 피리딘이 세 개가 결합이 되어 있어요. 따라서 이걸 우리가 터피리딘이라고 하는데 여기서도 중심금속이온의 질소가 비공유 진재성을 일방적으로 제공하면서 세 군데 한꺼번에 제공하면서 배위 결합하기 때문에 이걸 우리는 세 자리 리간드다라고 표현을 하죠. 그리고 여러분들 교재 90쪽에 제일 아래쪽에 보니까 네 자리 리간드가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네 자리 리간드에서는 중심금속이온에 한꺼번에 네 군데 배위 결합해요. 자, 여기 질소의 비공유 진재성들이 존재를 하고 있고 중심금속이온에 이렇게 질소 배위 결합, 배위 결합, 배위 결합, 배위 결합 한꺼번에 네 군데 배위 결합하기 때문에 네 자리 리간드라고 하게 되겠죠. 마지막으로 여섯 자리 리간드 한 개를 소개를 하겠습니다. 에틸렌 자공기에 아멘기가 두 개가 있어요. 그 다음에 아세트산 음이온 자공기가 네 개가 있어요. 따라서 에틸렌, 다이아민, 테트라 에서테이트라고 해서 이니셜을 따서 EDTA라고 하는데 EDTA는 이 질소들이 비공유 진재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배위 결합하죠.
그 다음에 이 카르복실한 음이온에서 O가 비공유 전자쌍을 3개를 갖고 있는데 이 3개 중에 1개를 중심금속이온에 제공하면서 배위결합하죠. 이렇게 해서 배위결합을 한꺼번에 몇 군데 할 수 있다고요? 한 개의 리간드가 배위결합을 한꺼번에 6군데 할 수가 있죠. 따라서 6자리 리간드다라고 표현합니다. 만일에 어떤 한 개의 리간드인데 중심금속이온에 한꺼번에 배위결합을 5군데 할 수 있으면 그건 또 뭐라고 하면 될까요? 5자리 리간드라고 하면 되겠죠. 자, 6자리 리간드의 대표적인 이 EDTA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 EDTA, 에틸렌 다이아민의 아민기, 에틸렌 자궁기에 아민기가 2개, 카르복실한 음이온이 이렇게 4개가 결합이 되어 있고 중심금속이온에 에틸렌 다이아민이 결합하는 이 부분을 딱 봤더니 중심금속이온을 기준으로 해서 팔면체 구조이죠. 그래서 이렇게 팔면체 구조이고 이 팔면체 구조로 이루면서 질소 2개와 또 O-1가 상태에서 배위결합하면서 이 중심금속이온을 EDTA 1개가 배위결합을 한꺼번에 6군데 하면서 완전히 세상 속에 갇힌 새처럼 가두어 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죠. 한꺼번에 6군데 배위결합하기 때문에 한번 결합만 했다면은 EDTA가 잘 안 떨어져요. 왜 그럴까요? 어떤 6군데 결합하고 난 다음에 예를 들어서 3군데 하나, 그리고 둘, 3군데가 떨어졌다 하더라도 아직도 나머지 3군데가 결합하기 때문에 이 나머지 3군데가 떨어지기 전에 이미 떨어진 것이 다시 또 배위결합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한꺼번에 1개나 2개까지는 쉽게 떨어질 수 있을지 몰라도 6개가 한꺼번에 결합하면은 그 6개는 한꺼번에 떨어지기가 어렵고 따라서 EDTA는 중심금속이온에 한 번 결합하고 나면은 더 이상 잘 떨어지지 않는 그런 착물을 형성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교재 91쪽에 봤더니 괄호 3번 킬레이트라고 하는 것이 나오죠. 자, 킬레이트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우리가 2자리 리간드에 대해서 한 번만 더 복습을 해볼까요? 에틸렌 다이아민과 같은 이 상태에서 중심금속이온의 질소가 배위결합을 하나, 둘 한꺼번에 했어요. 이렇게 되면은 고리 구조를 이루죠. 물론 다른 2자리 리간드도 마찬가지예요. 한꺼번에 배위결합을 2군데 하게 되면 고리 구조가 생겨요. 한꺼번에 배위결합을 2군데 하게 되면 고리 구조가 생기죠. 또는 3자리 리간드도 마찬가지예요. 한꺼번에 배위결합을 3군데를 하게 되면은 한꺼번에 배위결합을 3군데를 하게 되면 마찬가지로 고리 구조가 생성돼요. 고리 구조가 생성이 되는 걸 볼 수 있죠. EDTA에서도 부분적으로 고리 구조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개의 리간드가 2자리 이상의 리간드, 그걸 우리가 여러 자리 리간드로 하는데 한 개의 리간드가 2자리 이상의 리간드인 여러 자리 리간드이고 그런 리간드가 중심금속이온에 결합하게 되면은 항상 부분적으로 고리 구조가 나타나고 이런 고리 구조의 착물을 킬레이트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리고 킬레이트가 형성되는 반응은요, 일반적으로 굉장히 잘 이루어지는 반응에 해당이 됩니다. 킬레이트가 형성되는 반응은 왜 굉장히 잘 형성되는가를 볼까요? 에틸렌 다이아민은 이렇게 에틸렌 자궁기, CH2 자궁기에 뭐가 결합하고 있습니까? 아민기가 결합하고 있죠. 이렇게 해서 한꺼번에 2군데서 중심 금속 이온에 배위 결합을 할 수 있고 이 에틸렌 다이아민을 우리가 줄여서 이렇게 EN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에틸렌 다이아민 밑쪽에 보니까 3자리 리간드 중에서 다이에틸렌 트라이아민과 같은 그런 물질들은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에틸렌 다이아민과 비슷한데 한꺼번에 배위결합을 3군데 하니까 트라이엔이다 라고 이렇게 표시를 하죠. 자, 에틸렌 다이아민 이 2개다. 에틸렌 다이아민 1개당 배위결합을 2군데 할 수 있는데 에틸렌 다이아민이 2개다 보니까 배위결합 몇 군데 할 수 있어요? 4개죠. 쿠리 2가 이온에 한 자리 리간드인 암모니아가 4개 결합하면은 4배의 착물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암모니아가 떨어지고 에틸렌 다이아민을 결합하면은 몇 개만 결합하면 될까요? 2개만 결합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마찬가지로 4배의 착물을 이뤘어요. 암모니아 분자가 떨어지니까 이제 4개가 떨어졌죠. 반응물 상태에서는 입자가 몇 개가 존재하냐면은 3개입니다. 생성물 상태에서는 입자가 몇 개가 존재하고 있습니까? 5개가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반응물 상태에서 입자가 3개, 생성물 상태에서 입자가 5개가 존재를 하고 있고, 그렇게 돼서 산물이 5몰로, 자, 잠깐만요. 갑자기 소리가 이상해졌죠? 하나, 둘, 떨려요, 갑자기. 왜 그렇죠? 이게 마이크가 2개잖아요. 네. 근데, 녹음은 잘 되거든요. 네. 이게 현장 마이크, 예. 예. 하나, 둘, 좀 조정만 좀 해주십시오.
하나,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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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감독님, 이제 좋아졌죠? 또 떨리네? 왜 갑자기 떨렸죠? 저쪽으로 가는 게 아닌데. 이게 스피커 쪽 가면 그런 게 있나 봐요. 예,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예. 좋습니다. 자, 요 부분 전체 이제 다 잘라주세요. 제가 사라지면서부터. 다시 이제 들어오면서부터 시작을 할게요. 지금 계속 그런 것 같은데. 예. 자, 다시 들어올게요. 예. 반응물 상태에서 전체 3몰이고 생성물로 변하게 되면은 전체 5몰입니다. 3몰이 5몰로 변하게 되면은 입자수가 증가하기 때문에 엔트로피라고 하는 것이 증가하게 됩니다. 엔트로피는 무질서도의 척도입니다. 엔트로피가 증가하면은 그 반응이 자발적으로 잘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전체적으로 이 과정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델타 G 값의 변화를 봐야 됩니다. 델타 G 값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바로 뒷단원에서 연력학 단원에서 배우게 될 텐데 델타 H 빼기 T 델타 S라고 하는 이 공식에 의해서 구해질 수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이 반응들이 이루어질 때 쿠리 이가 이온에 암모니아의 질소가 배위 결합을 4군데 하죠. 에틸렌 다이아민이 2개가 결합하더라도 쿠리 이가 이온에 에틸렌 다이아민기에 질소가 각각 2개씩 결합하니까 그런 에틸렌 다이아민이 2개라면은 질소가 또 4군데 결합하고 쿠리 이가 이온에 질소가 4개가 결합하는 것은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델타 H 값의 변화가 있다 하더라도 거의 제로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엔트로피는 확실하게 증가되죠. 3몰에서 5몰로 몰 수가 증가되면서 엔트로피는 확실하게 증가되면서 델타 S 값은 이 충분히 큰 양수 값이고 이것이 양수 값이면은 앞에 마이너스 부호가 있기 때문에 전체 값이 뭐가 됩니까? 음수가 되죠. 그렇게 되면서 델타 H는 0인지 0보다 약간 큰 양수인지 약간 작은 음수인지는 모르지만 뒤에 있는 항이 확실하게 절대값이 큰 음수이기 때문에 델타 G 전체를 음수가 되게 하면서 이 한 자리 리간드에서 2자리 리간드가 결합하거나 또는 더 여러 자리 리간드가 결합하는 이 반응들은 자발적으로 잘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더 여러 자리 리간드로 치환되는 반응들은요, 일반적으로 자발적으로 잘 일어나고 그것은 주로 무엇 때문이라고요? 엔트로피 증가 효과 때문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또 이렇게 킬레이트가 잘 형성되는 것을 어떻게도 생각할 수 있냐면은 쿠리 이가 이온에 암모니아 분자가 4개가 이렇게 결합을 하고 있는 것이 최초 상태였어요. 질소가 배위 결합을 하면서 4개가 결합하고 있었죠. 그때 만일에 이 암모니아가 1개가 탁 떨어졌다고 생각합시다. 1개가 떨어지면은 이 주위에는 용매가 있잖아요. 용매에 의해서 이 암모니아가 휩쓸려서 사라져 버리죠. 그러면 다시 암모니아가 결합을 하기가 어렵겠죠. 그 다음에 이것도 어때요? 하나 탁 떨어지고 나면 용매에 의해서 휩쓸려서 사라지니까 다시 결합되기 어렵고, 그러니까 한번 떨어지면은 잘 다시 와서 결합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쿠리 이가이온에 에틸렌 다이아민기가 결합을 했다. 에틸렌 다이아민기가 결합을 하게 되면은, 자, 이쪽에도 에틸렌 다이아민이 1개가 결합하고 있고, 이쪽에도 에틸렌 다이아민기가 1개가 결합하고 있고, 자, 에틸렌 다이아민을 우리가 간단하게 루프 형태로 표시를 했습니다. 에틸렌 다이아민기가 결합될 때는요, 한 군데 딱 결합이 떨어졌다 하더라도 아직도 반대쪽이 붙어 있잖아요. 붙어 있기 때문에 이쪽도 떨어지기 전에 다시 이쪽이 어때요? 달랑달랑 매달려 있다가 다시 탁 결합을 할 수가 있겠죠. 적어도 용매에서 휩쓸려서 사라질 가능성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한꺼번에 2개가 떨어지지 않는 한은 이것들은 휩쓸려서 사라지기가 어렵고, 그러니까 더 여러 자리 리간드가 결합하면 결합할수록 한꺼번에 그 여러 자리 결합한 것이 다 떨어질 확률 자체가 작기 때문에 한 번 붙으면은 잘 떨어지지 않고 한 자리 리간드는 잘 떨어질 수가 있으면서 사라져 버리니까, 그러니까 한 자리 리간드보다는 여러 자리 리간드가 결합하면은 더 강하게 그렇게 결합되어 있더라는 거죠. 자, 이것을 우리가 또 이 킬레이트 효과를 설명하는데 사용하기도 하는데, 엔트로피 증가 효과로 이야기하든지 또는 이런 효과로 설명하든지 간에 하여튼 결론은 그것이죠. 한 자리 리간드에서 더 여러 자리 리간드, 2자리 리간드보다는 3자리 리간드, 3자리 리간드보다는 4자리 리간드, 4자리 리간드보다는 6자리 리간드로 치환된다라고 하면은, 그렇다라면은 그렇게 형성되는 반응은 더 잘 될 거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교재 91쪽 아래쪽을 보니까 여기는 니켈 이가이온에
암모니아라고 하는 한 자리 리간드가 6개 결합하고 있습니다. 코발트 2가이온에 암모니아라고 하는 한 자리 리간드가 6개가 결합하고 있어요. 한 자리 리간드가 떨어지고 두 자리 리간드가 3개가 결합하면은 결국 6군데 배위 결합하는 것이 되겠죠. 또 한 자리 리간드 6개가 떨어지고 6자리 리간드가 결합하게 되면은 6군데 배위 결합하는 것이 됩니다. 물론 중심 금속 이온이 니켈 2가이온이냐 코발트 2가이온이냐 다르긴 다르지만 한 자리 리간드에서 두 자리 리간드 3개가 결합하는 거, 한 자리 리간드에서 6자리 리간드가 1개가 결합하는 것을 비교를 할 때 더 여러 자리 리간드가 결합할수록 전체적으로 이 반응은 잘 일어납니다. 이 반응이 더 잘 일어난다는 것은 어디서 이 증명이 되냐면은 평형상수 값을 봤더니 평형상수 값이 더 크게 나타납니다. 창물을 형성하는 평형상수를요, 우리가 창물 형성상수다라고 해서 KF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 창물 형성상수 값이 더 여러 자리 리간드로 치환될 때가 크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들 교재 91쪽을 보면은 이제 아래쪽에 포파인으로부터 포피린이 형성되고 이 포피린이 중심금속 이온에 결합함으로써 힘이라고 하는 단백질의 3차 구조의 어떤 일부를 만드는 것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포파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 분자 구조이고 여기에서 H 플러스가 2개가 탁 떨어지게 되면은 마이너스 이가의 산화수를 나타내는 포피린이 형성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서 이 포피린이 중심금속 이온에 이렇게 결합하고 있는 것이 여기에 나타나 있죠. 헤모글로빈의 힘에서는요, 중심금속 이온이 철 플러스 2가이온입니다. 여기에 포피린이 결합할 때, 포피린은 배위 결합을 중심금속 이온에 한꺼번에 몇 군데 할 수 있습니까? 예, 4군데 할 수가 있죠. 이렇게 4군데 결합하고, 그리고 여기 글로빈이라는 단백질에 결합되어 있는 염기의 질소가 또 배위 결합을 하고, 그렇게 되면 이제 5군데 배위 결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소 분자의 O가 비공유 전자쌍을 제공을 하면서 배위 결합해서 팔면체 구조를 형성할 수가 있죠. 헤모글로빈의 힘이 철 2가 이온에서 산소 분자를 결합함으로써 결국 산소를 우리 몸의 곳곳에 운반을 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서 보니까 일단 헤모글로빈의 힘 구조의 뼈대 구조는 뭐라고요? 예, 이렇게 포피린이라고 하는 4자리 리간드가 철 2가이온에 결합하는 것이 뼈대 구조이고, 거기서 좀 더 나아가 본다라면은 글로빈이라는 단백질의 염기가 결합함으로써 전체 이 단백질 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자리에 산소가 다 결합하게 된다면은 포피린의 질소가 4군데, 하나, 둘, 셋, 4군데에서 배위 결합을 하고, 그리고 이 글로빈 단백질의 염기에서 배위 결합하고 산소가 결합하니까 전체적으로는 팔면체 구조를 형성하는 창물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것이 생체 내에 있는 대표적인 킬레이터 화합물에 해당이 됩니다. 여러분들 교재 92쪽을 보시겠습니다. 92쪽을 보면은요, 배위 화합물의 명명에 대해서 나타나 있습니다. NaCl이라고 하는 물질을 명명할 때 우리는 염화 그리고 나트륨이라고 이름을 붙이죠. NaCl에서 NA가 플러스 1가의 양이온, Cl이 마이너스 1가의 음이온인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그래서 이 음이온 부분을 항상 먼저 부르고 양이온 쪽을 뒤에 부르는구나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산화수에 대해서 배웠는데, 화합물 중에서 알칼리 금속은 무조건 플러스 1가의 산화수를 나타낸다고 했죠. 3개만큼이니까 플러스 3가입니다. 그리고 화합물 중에서 CN이라고 하는 것은 CN-1가 시아나이온입니다. 이것이 6개니까 마이너스 6가죠. 전체 산화수가 표시 안 돼 있다는 것은 전체 산화수가 0가라는 건데, 그렇다면은 중심금속 이온이 철이 몇 가입니까? 플러스 3가죠. 그리고 착이온을 보면은 여기 네모가로로 표시한 이 부분이 바로 착이온이에요. 플러스 3가에 마이너스 1가 6개 결합하고 있으니까 착이온의 산화수는 몇 가이다? 마이너스 3가죠. 여기에 배우자 이온 플러스 1가가 3개가 결합하면 전체적으로 0가인 물질이 되고, 자, 이때 부를 때 어떻게 부르냐면은 뒤쪽에 있는 것을 먼저 부르죠. 그리고 앞쪽에 있는 것을 불러요. 뒤쪽에 있는 것은 철 3가 이온에 시아나 이온이 6개 결합되어 있고, 1개면은 모노, 2개면은 디, 3개면은 트리, 4개면은 테트라, 5개 펜타, 6개 결합했을 때는 헥사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헥사 시아노, 그리고 철 몇 가라고요? 철 3가에 해당이 되죠. 이 로마자로 3자를 집어넣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전체적으로 음이온인데, 이 음이온이 착이온을 봤더니 착이온 자체가 없대요. 음이온으로 끝나죠. 그래서 착이온 자체가 음이온일 때는 전미호로 산자를 붙이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착이온이 아니라 배우자 이온이 음이온일 때는 화, 염화, 브로마 이렇게 붙이지만 착이온 자체가 마이너스 3가의 음이온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헥사, 시아노, 철 3가, 산, 그리고 포타슘이라고도 하고 칼륨이라고도 하죠. 두 번째 물질을 보았더니 아모니아는 산화수가 0가, CL은 마이너스 1가, 두 개만큼이 마이너스 2가입니다. 이 백금 플러스 2가가 암모니아 2개와 염화이온 2개 결합하고 있는 형태입니다. 즉 이렇게 백금 플러스 2가에 염화이온 2개가 결합하고 그리고 암모니아 2개가 결합을 하고 있는 이 상태의 착물인데 이것은 평면 사각형 형태입니다. 이것 자체가 배우자 이온이 필요 없이 전체적으로 염가 상태의 착화물이 됐죠. 이름을 붙이게 되는데 여기 암모니아를 부를 때는요. 암민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할로겐 원소의 경우에는 플로로, 클로로, 브로모, 아이오도라고 이름 붙이게 되고 여기서 리간드로 결합하고 있는 염화이온이기 때문에 염화라고 하지 않고 반드시 클로로라고 하죠. 그때 클로로의 C자하고 암민의 A자를 봤을 때 알파벳으로는 A가 앞서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러니까 디암민이죠. 그 다음에 또 이클로로, 디클로로 그리고 백금 2가다라고 이름을 붙일 수가 있습니다. 디암민, 디클로로, 백금 2가라고 이름 붙일 수 있죠. 마지막 물질을 볼까요? 이번에는 착이온 자체가 양이온입니다. 배우자 이온 자체가 음이온이에요. Cl 한 개당 마이너스 1가, 또 Cl 한 개당 마이너스 1가, 두 개만큼 마이너스 2가, 그리고 H2는 0가. 마이너스 1가가 3개가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3가고, 전체가 0가이기 때문에 크롬이 플러스 3가죠. 네모 가로 안에 있는 이까지가 바로 착이온이고, 착이온의 산화수를 딱 봤더니 플러스 3가에 0가 4개, 마이너스 1가 2개이기 때문에 착이온의 산화수는 플러스 1가죠. 배우자 이온으로는 마이너스 1가만 있으면 됩니다. 항상 이름을 붙일 때는 뭐부터 짓는다고요? 예, 뒤에 있는 음이온부터 짓죠. 자, 이것은 배우자 이온이기 때문에 클로로로 가지 않고 뭐라고 합니까? 염화라고 하죠. 그래서 염화. 그리고 H2O가 4개가 있기 때문에 테트라 아쿠아. 그리고 클로로기가 2개가 있기 때문에 디클로로. 우리가 암모니아를 착물에서 이름 지을 때는요, 암민이라고 이름을 짓고, H2O를 착물에서 이름 지을 때는 뭐라고요? 이렇게 아쿠아라고 이름 짓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염화, 테트라 아쿠아, 디클로로, 크롬 3가라고 이름을 지을 수가 있죠. 이때 다시 한 번 더 강조합니다. 착이온의 산화수가 양이온일 때는요, 뒤쪽에 이제 이것이 이름이 붙으면서 산자 이런 것이 안 붙는데 착이온의 산화수 자체가 음이온일 때는 그때는 이 착이온 음이온이니까 먼저 부르고 난 다음에 전미호를 뭐로 붙인다고요? 산자를 붙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물질에서 배우자 이온이 음이온이기 때문에 배우자 이온 음이온을 먼저 부르면서 그때는 기본적으로 화자고 착이온이 음이온일 때는 화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로 끝나더라? 산자로 끝난다라고 하는 것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정리해보면은 기억, 착이온이 음이온인 경우에는 전미호로 산자를 붙이더라. 그 다음에 보통 우리가 이 대학원 입학시험이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시험에서 접하게 되는 이 착물에서 H2O라는 것을 반드시 뭐라고 부른다고요? 아쿠아. 그리고 암모니아는 바로 뭐라고 부른다? 암민이라고 부른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니까 NO2-1가와 같은 특이한 물질이 있죠. NO2-1가의 구조를 봤을 때 이 구조는 1.5중 결합을 하고 있어요. 공명 구조가 2개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2중 결합, 단일 결합이 아니고 그것의 평균적인 결합을 하면은 1.5중 결합인데, 근데 질소 쪽에서 배위 결합하게 되면은 이걸 우리가 니트로라고 읽고요. 또 산소가 마이너스 1가의 이 음전을 갖고 있을 때 배위 결합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는 두 자리 리간드가 아니에요. 질소 아니면은 O-1가 쪽이 배위 결합하는데 그때 이 O 쪽에서 배위 결합할 때는 니트리토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조심을 하셔야 되겠죠. SCN-1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에서 이미 이야기했다시피 SCN-1가 쪽에서 이 황 쪽에서 배위 결합할 수도 있고 질소 쪽에 배위 결합할 수 있죠. 황 쪽에서 배위 결합할 때는 티오사이어네이트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질소 쪽에서 배위 결합할 때는 이소티오사이어네이트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것들도 여러분들이 조심을 하셔야 될 건데 가장 중요하게 조심하셔야 될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자, 착물에서 리간드로 결합하는 H2는 아쿠아라고 한다. 착물에서 리간드로 배위 결합하는 암모니아는 암민이라고 한다. 그리고 할로겐 원소가 착물에서
리간드로 배비 결합할 때는 플로로, 클로로, 브로모, 아이오도라고 저렇게 O자로 전미가 끝나도록 한다라고 하는 것을 조심하십시오. 여러분들 교재 92쪽 아래쪽을 보니까 예제 문제가 있습니다. 예제, 화합물이고 이것은 우리가 위에서 이름을 붙였던 그 물질에 해당이 되죠. 디암민, 그리고 클로로 기각 결합하고 있죠. 디클로로. 백금이 몇 가라고요? 백금이 플러스 2가이죠. 중심 금속 이온의 산화수는요, 로마 숫자로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두 가지 기하 이성질체를 가질 수 있다라고 나오고, 그때 한 가지 이성질체만이 암세포의 성장 및 증식을 억제하는 항암 효과를 나타낸다라고 나오죠. 그러면은 두 가지 기하 이성질체가 뭐와 뭐가 존재를 할 수 있느냐? 백금이 이가이온이 리간드 4개가 결합할 때는 항상 평면 사각형 구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어쩔 수 없이 암기를 하셔야 되는 것인데 나중에 결정장 이론에서 그 원리를 설명을 합니다. 백금이 이가이온에 염화이온이 하나, 2개가 결합하고 암모니아도 하나, 2개가 결합을 하고 있어요. 각각 비공유 진제성을 일방적으로 제공하면서 배위 결합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구조가 나타날 수도 있지만 또 백금 이가이온에 염화이온이 2개, 암모니아가 2개가 결합할 때는요, 이렇게 염화이온이 같은 변의 꼭지점이 아니라 서로 어클로스 위치로 결합할 수도 있죠.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암모니아 분자도 어클로스 위치로 이렇게 결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같은 변의 꼭지점을 점유를 하고 있을 때 이 평면 사각형에서 시스 구조다라고 하고, 같은 변의 꼭지점이 아니고 어클로스 위치로 이렇게 염화이온이 존재하고 있죠. 물론 염화이온이 같은 변을 차지한다고 하면 암모니아 2개도 같은 변의 꼭지점을 점유하고, 또 염화이온 2개가 어클로스 위치로 결합하게 되면 암모니아 분자로 보더라도 어때요? 이것들도 어클로스 위치로 결합하고 있죠. 평면 사각형에서 이렇게 어클로스 위치로 결합하게 될 때 이 구조를 뭐라고 합니까? 트랜스 구조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렇게 시스와 트랜스 두 가지의 기하 이성질체가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 노란색 이성질체가 누구냐면요, 왼쪽에 있는 이 물질이 노란색 이성질체에 해당이 되고, 이것이 암세포의 성장 및 증식을 억제하는 항암 효과를 나타낸대요. 이 중에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래요. 기억, 상자기성을 나타낸다라고 했는데 백금 플러스 2가의 전자 배치를 보면은요, 마지막에 보니까 오디오비탈에 전자가 총 8개가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오디오비탈에 전자가 8개가 존재하고 있고, 우리가 뒤쪽에 결정장 이론에서 설명할 텐데, 이렇게 평면 사각형 형태로 결합할 때는 이 d 오비탈의 에너지 준위가 이런 식으로 갈라져 있어요. dx제곱 마이너스 y제곱, 그리고 dxy 오비탈, dz제곱 오비탈, 그리고 dyz, dzx 오비탈, 이런 식으로 에너지 준위가 갈라져 있어요. d 오비탈의 전자 몇 개라고요? 8개거든요. 그래서 8개이기 때문에 혼투 규칙에서 이렇게 한 개씩 먼저 채우고 전자쌍을 이루고, 그리고 전자쌍을 이루고 전자쌍을 이뤄서 모두 전자쌍을 이루고 있죠. 따라서 상자기성일까요? 반자기성일까요? 예, 홀 전자가 있어야 상자성이 나타나는데 여기서는 모두 전자쌍이기 때문에 반자성을 나타냅니다. 보기 기억의 설명은 틀린 설명입니다. 그 다음에 니은, 기하 구조는 평면 사각형이다. 자, 중심 금속 이온에 여기서 보니까 두 가지의 기하 이성질체가 가질 수 있다고 했는데, 만일에 이 구조가 평면 사각형 구조가 아니라 삼연체 구조라면은요, 리간드가 어떤 식으로 오더라도 절대로 기하 이성질체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다시 강조할까요? 중심 금속 이온에 리간드가 4개가 결합하고 있는데 기하 이성질체가 2개라는 것으로부터 무슨 구조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판단할 수 있다고요? 예, 저것은 평면 사각형. 삼연체 구조에서는 리간드가 어떤 조합으로 와서 결합하더라도 절대로 기하 이성질체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시스 트랜스 이성질체 관계의 이성질체를 가질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두 가지의 기하 이성질체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여기서는 이것이 평면 사각형 구조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니은의 보기 내용은 옳은 설명입니다. 디귿, 두 이성질체의 물에 대한 용해도. 자, 그러면은 중심 금속 이온에 염화이온이 2개, 암모니아 2개가 결합될 때는 시스 구조냐 트랜스 구조로 이렇게 나타내 줄 수 있는데, 두 개의 물에 대한 용해도는 완전히 다르죠. 왜 다르냐?
먼저 트레이스 구조를 보면은 염화이온이 서로 대칭 구조로 결합하고 있어요. 암모니아 분자가 또 대칭 구조로 결합하고 있죠. 따라서 이 물질은요, 쌍극자 모멘트의 합이 얼마가 됩니까? 제로예요. 그 다음에 시스 구조를 보면은 이 백금이 이가이온을 딱 기준으로 해서 왼쪽은 염화이온만 결합하고 있죠. 오른쪽은 암모니아만 결합하고 있잖아요. 따라서 쌍극자 모멘트의 합이 제로가 될 수가 없겠죠. 쌍극자 모멘트의 합이 0이 아니라는 것은 이것은 극성을 나타내겠죠. 그래서 이것이 극성이고 이것이 비극성인데 극성이 물에 대한 용해도가 훨씬 높고 비극성이 물에 대한 용해도가 낮아요. 일단 항암 효과를 나타낼 때는 구조적으로 시스 구조이기 때문에 이 염화이온이 탁 떨어지면서 이 자리가 DNA의 이중 날성 구조에 있는 양쪽의 염기에 결합하면서 항암 효과를 나타내기도 하지만 먼저 생체 내는 수용액이기 때문에 물에 또 잘 용해가 되는데 이것이 또 비극성이기 때문에 이것이 극성이기 때문에 물에 잘 용해가 된다라고 하는 그런 또 장점도 가지고 있겠죠. 티것의 설명은 옳은 설명입니다. 예제에서 니온과 티것이 옳기 때문에 답은 4번입니다. 여러분들 교재 93쪽을 보면은요, EDTA 착물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EDTA에 대해서 한 번만 더 돌아보도록 할까요? 여러분들 교재 91쪽 제일 위쪽을 보니까 대표적인 6자리 리간드로서 EDTA를 소개를 했습니다. EDTA를 이렇게 소개를 했는데 이때 보니까 카르복시산 음이온일 때 이것들이 결합할 수 있고 4군데 결합하는데 또 아민기가 2군데 결합하기 때문에 총 6군데 결합할 수 있는 6자리 리간드죠. 그리고 만일에 EDTA에서 이 카르복시산 음이온 상태가 아니라 카르복시산 자공기라면은 그렇다면 어때요? H 플러스 하나, 둘, 셋, 4개가 결합되어 있는 기본적으로 4자리 리간드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더 나아가서 EDTA는요, 6자리 리간드일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기 질소가 비공유 진체성을 가지고 있는데 비공유 진체성을 H 플러스에게 일방적으로 제공하면서 결합을 해서 2개를 더 결합할 수 있기 때문에 EDTA는 강산성 조건만 된다면은 H 플러스를 최대한 6개를 결합하고 있는 6자리 리간드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재 93쪽으로 다시 가서 EDTA 착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요? 자, EDTA는 기본적으로 카르복시산 자공기를 4개를 갖고 있기 때문에 4자리 리간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4자리 리간드인데 거기다가 또 질소가 배위 결합하니까 2군데 더 결합을 해서 2군데의 질소가 또 결합해서 총 6자리 리간드다라고 정리가 되죠. 근데 이 산으로 따지면은 4개의 카르복시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4양성자산인 것처럼 볼 수 있죠. H 플러스를 1개 제공할 때 H 플러스를 양성자라고 하니까 1양성자산이라고 합니다. 1개의 산이 H 플러스를 2개를 한꺼번에 제공할 수 있으면은 그것은 2양성자산. 1개의 산이 H 플러스를 4개를 제공할 수 있으면은 4양성자산. 1개의 산이 H 플러스를 6개를 제공할 수 있으면은 6양성자산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렇게 카르복시기만 따져보면은 이렇게 4양성자산이 될 수 있고 4양성자산이기 때문에 그때의 산 이온화 상수값 Ka가 Ka1, Ka2, K3, K4까지 4가지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이 Ka에 대해서 마이너스 상용도구를 취한 값을 우리가 pKa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pKa가 pKa1부터가 아니라 뭐까지요? 3부터 6까지로 묘사가 되고 있죠.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해서 이런 식으로 나타났냐라고 하면은 EDTA가 6양성자산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나타난다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카르복시산 자공기 하나하나가 산성 자공기예요. 거기다가 이 아민기, 이 질소가 비공유 진체성을 가지고 있다가 H 플러스를 또 결합하게 되면은 H 플러스가 총 몇 개가 떨어질 수 있어요? 6개가 떨어질 수 있죠. 그래서 6개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6양성자산이고, 그러니까 4양성자산으로 봤을 때는 처음 2개 떨어진 것은 고려하지 않고 세 번째부터 6번째 H 플러스가 떨어진 것만 고려를 한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EDTA가 이렇게 H 플러스가 6개가 결합한 6양성자산이 아니라 4양성자산인 형태로 됐을 때 주로 이 형태로 존재할까, 이 형태로 존재할 건가를 다시 볼까요? 먼저 반응을 보니까 왼쪽 형태로 주로 치우쳐 있어요? 오른쪽 형태로 치우쳐 있어요? 오른쪽 형태로 치우쳐 있죠? 그래서 이 오른쪽 구조로 나타날 거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중성 EDTA는 카르복시산 자공기가 4개였었어요.
4개였는데 여기 또 질소 자체가 염기성 자궁기죠. 그래서 이 질소의 염기성 자궁기 2개하고 산성 자궁기 4개가 서로 반응을 해요. 반응을 해보면은 질소하고 이 질소의 염기성 자궁기하고 카르복실한 자궁기가 서로 H+를 주고받겠죠. 그래서 이 H+가 이쪽으로 왔어요.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H+가 이쪽으로 왔어요. 물론 이것이 결합할 수도 있는데 하여튼 카르복실한 자궁기 4개 중에서 2개가 질소하고 결합하면서 이렇게 음이온이 되겠죠. 그때 왼쪽은 분명히 사양성 자산인데 오른쪽 형태로 지배적으로 존재한다고 했죠. 오른쪽도 사양성 자산입니까? 예, 맞아요. 카르복실한 자궁기도 산성 자궁기이지만 암모늄 이온 자궁기도 H+를 제공할 수 있는 산성 자궁기이기 때문에 오른쪽 형태도 사양성 자산인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EDTA는요, 사양성 자산으로 볼 수도 있고 6양성 자산으로 볼 수 있는데 산성 조건, 강산을 가하게 되면 강산에 있는 H+가 결합해서 EDTA가 6양성 자산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EDTA가 중심금속 이온에 결합할 때는 여러분들 생각에 H+를 6개나 갖고 있어야 결합을 잘할까요? 또는 이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4개를 갖고 있어야 결합할까요? 또는 H+가 모두 떨어져서 모두 이 카르복실한 음이온 상태고 질소의 비공유 진재성이 있을 때 결합을 잘할까요? 예, 당연히 H+가 다 떨어진 상태에서 결합을 제일 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EDTA 그 자체로만 따져본다라면은 마이너스 4가 상태일 때, EDTA 마이너스 4가 상태일 때, 이거는 H+가 하나도 결합하고 있지 않은 상태죠. 요거일 때, 이 중심 금속 이온과 가장 잘 결합할 수가 있고, 따라서 EDTA가 H+가 다 떨어지려면은 용액의 조건이 염기성이 돼야 될까요? 산성 조건이 돼야 될까요? 예, 염기성 조건이죠. 그래서 염기성 조건일 때 EDTA가 이렇게 이 H+가 모두 다 떨어져서 마이너스 4가 상태로 되면서 잘 결합할 수가 있고, 그러므로 EDTA가 중심금속 이온과 결합할 때는 보통 수용액의 조건을 염기성 조건으로 만들어줍니다. 여러분들 교재 93쪽의 아래쪽을 보니까 EDTA 창물의 특징이 나와 있죠. 자, EDTA 창물의 특징. EDTA는 한꺼번에 중심금속이온에 몇 군데에서 배위결합할 수 있다고요? 6군데 배위결합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중심금속이온에 질소가 배위결합하고 또 카르복실한 음이온 자궁기 4개에서 배위결합하면서 완전히 세상 속에 있는 새처럼 가두어 버리죠. 그래서 굉장히 안정하게 형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첫 번째, 사람이 중금속에 중독이 될 수 있습니다. 수은이온이나 납이온에 중독이 될 수 있고, 이런 중금속 이온을 제거할 때 의사 선생님이 EDTA를 처방해서 제거하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물속의 금속 이온 중에서 중금속 이온이나 또는 칼슘 이가이온, 마그네슘 이가이온과 같은 그런 알칼리 토금속 이온이 용해되어 있을 때 EDTA를 거기다가 물속에 풀어서 용해를 시키게 되면은 그것들과 이 창물을 형성하면서 쉽게 제거를 할 수가 있겠죠. 더군다나 또 금속 이온을 수용액 중에서 몇 개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개수를 살리는 것을 정량 분석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할 때도 사용할 수가 있겠죠. 한 자리 리간드는 중심 금속 이온에 2개가 결합했는지 4개가 결합했는지 또는 6개가 결합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EDTA는 무조건 중심 금속 이온의 산화수가 플러스 1가냐 플러스 2가냐 플러스 3가냐에 상관없이, 또는 중심 금속 이온의 사이즈가 작으냐 크냐에 상관없이 항상 1대1로 결합하면서 그 금속 이온의 개수를 정확하게 카운팅할 수 있는 정량 분석에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EDTA의 특징입니다. 여러분들 교재 94쪽 창문의 이성질체가 나옵니다. 이성질체라고 하는 것은 분자식은 동일하지만 그 구조가 달라서 성질이 다른 관계입니다. 이 창물의 이성질체를 봤을 때 크게 구조 이성질체와 입체 이성질체로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구조 이성질체라는 것은요, 원자들의 연결 순서가 서로 다른 이성질체. 근데 입체 이성질체는 원자들의 연결 순서는 같은데 3차원적인 구조가 다르다, 또는 입체적인 구조가 달라서 성질이 다른 이성질체 관계입니다. 구조 이성질체는 크게 결합 이성질체와 이온화 이성질체로 나누는데, 결합 이성질체와 이온화 이성질체는 여러분들하고 같이 예를 가지고 공부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입체 이성질체는 크게 부분 입체 이성질체와 광학 이성질체로 나뉘어지는데, 창물에서는 부분 입체 이성질체와 기하 이성질체를 동의어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들 교재 94쪽을 볼까요? 94쪽 아래쪽에 보니까 원래
부분 입체 이성질체 중에서 시스 트랜스 관계일 때만 기하 이성질체라고 해야 되는데 이 착물에 대해서는요, 교수님들이 부분 입체 이성질체와 기하 이성질체라고 하는 용어를 동의어로 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착물을 공부하실 때는 매우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착물에 관한 화학이 화학 전체 분야에서는 무기화학이라고 하는 분야인데 이 분야에서만 이 용어를 좀 헷갈리게 쓰고 있죠. 그래서 조심하셔야 돼요. 다시 이제 정리해 볼까? 여러분들 교재 94쪽 아래쪽을 보니까 부분 입체 이성질체, 부분 입체 이성질체라고 되어 있고 그 중에 특히 시스 트랜스 관계일 때만 기하 이성질체라고 해야 되는데 착물에서는 이 착물을 다루는 화학에서는 부분 입체 이성질체라고 하는 용어하고 기하 이성질체라는 용어를 어때요? 그냥 동의어로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부분 입체 이성질체라고 하는 용어를 써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기하 이성질체로 잘못 쓰지만 여러분들이 그냥 이해를 하시고서 같이 사용한다라고 하는 것만 조심을 하도록 하세요. 자, 입체 이성질체는 크게 이렇게 부분 입체 이성질체와 광학 이성질체로 나뉘는데 입체 이성질체라는 것은 분자식이 동일해요. 그리고 원자들의 결합한 순서도 동일합니다. 그러면서 서로 거울상 관계이면은 광학 이성질체입니다. 그리고 입체 이성질체면서 서로 거울상 관계가 아니면은 부분 입체 이성질체라고 구분을 합니다. 그러니까 입체 이성질체는 여러분들이 부분 입체 이성질체를 먼저 구분해야 돼요. 광학 이성질체를 먼저 구분해야 돼요. 예, 거울상 관계 있냐 아니냐라고 하는 광학 이성질체를 먼저 구분해야 되겠죠. 그래서 입체 이성질체 중에서 거울상 관계이면은 광학 이성질체, 거울상 관계가 아닌 입체 이성질체는 부분 입체 이성질체라고 착물에서는 그것을 기하 이성질체라고도 한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계십시오. 94쪽에 동그라미 1번 먼저 결합 이성질체에 대해서 이제 봅니다. 구조 이성질체는 크게 결합 이성질체 그리고 이온화 이성질체로 나누는데 여기 이 두 물질을 볼까요? 두 물질을 보니까 크롬이라고 하는 원소가 1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질소라고 하는 원소가 5개가 있어요. 수소라는 원소가 15개가 있죠. 또 질소가 1개가 있으니까 질소 5개에다가 1개 있으니까 질소 6개, 여기도 질소 6개죠. 산소라는 원소가 2개. 그러니까 화학식은 완전히 똑같아요. 크롬이라는 원자수, 그 다음에 질소, 크롬이 1개, 질소가 몇 개? 6개, 수소가 15개, 그리고 산소가 2개라고 하는 화학식은 똑같은데 분명히 이거 2개는요, 서로 구조가 100% 똑같지가 않아요. 분자식은 똑같은데 구조가 100% 똑같다면은 그건 동일한 분자죠. 근데 100% 구조가 똑같지 않기 때문에 이거를 이성질체 관계랍니다. 그러면 이것들은 어떻게 다르냐를 봤더니 중심금속이 크롬 3가 이온이라는 것도 똑같아요. 그 다음에 리간드가 6개가 팔면체 구조로 결합하는 것도 똑같죠. 암모니아 분자가 5개 결합하는 것도 똑같아요. 그 다음에 NO2-1가 여러분들 HNO3라고 하는 것은 질산이라고 하고 HNO2라고 하는 것은 아질산이라고 하죠. 질산에서 H 플러스가 떨어져서 NO3-1가가 되면 질산이온, 아질산에서 H 플러스가 떨어져서 NO2-1가가 되면 아질산이온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아질산이온이 문제예요. 여기도 NO2-1가 아질산이온이 결합하고 여기도 NO2-1가 아질산이온이 결합하지만 여기는 아질산이온에서 N쪽에서 바로 배위결합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아질산이온에서 어느 쪽에서 O 쪽에서 배위결합하죠. 그러다 보니까 무슨 순서가 달라지냐면은 크롬이라고 하는 원소, 질소라고 하는 원소, 그 다음에 산소죠. 그 다음에 여기서는 크롬이라는 원소, 산소라는 원소, 그 다음에 질소예요. 다시 볼까요? 크롬, 질소, 산소의 결합 순서. 크롬, 산소, 질소의 결합 순서. 분명히 이 원자들의 연결 순서가 100% 똑같아요. 좀 달라요? 다르죠. 뭐가 다르냐면은 리간드가 결합을 하는데 리간드의 결합 부위가 이쪽이냐 안 그러면은 이쪽이냐 따라서 달라졌기 때문에 이거를 리간드의 결합 부위가 달라서 다른 구조 이성질체 관계가 됐다고 해서 결합 이성질체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온화 이성질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동그라미 2번
코발트 3가 이온이라고 하는 중심 금속 이온도 똑같아요. 질소의 개수를 볼까요? 예, 5개죠. 질소유기도 5개예요. 수소 개수 몇 개? 15개입니다. 그 다음에 염소라고 하는 원소도 1개씩으로 똑같아요. 황이라는 원소도 1개씩으로 똑같아요. 산소라고 하는 원소도 4개로 똑같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분명히 이것들은 분자식이 똑같다, 화학식은 똑같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뭐가 달라집니까? 예, 이것들은 염화이온이 배우자 이온으로 결합했느냐, 황산이온으로 이 배우자 이온으로 결합했냐에 따라서 그 결합하는 부위가 100% 똑같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코발트 3가 이온을 보세요. 중심금속 이온인데 그때 암모니아가 5개가 이렇게 팔면체 구조 중에 5군데 배결합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는 염화이온이 리간드로 결합하고 황산이온이 배우자 이온이죠. 염화이온이 리간드, 황산이온이 배우자예요. 그런데 오른쪽에서는 황산이온하고 염화이온이 서로 뒤바뀌어가지고 황산이온이 리간드로 결합하고 염화이온이 바깥쪽에 있는 배우자 이온으로 결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순서로 봤을 때 코발트 염소황이냐, 코발트 황염소냐 순서가 달라졌죠. 구조 이성질체는요, 원자들의 연결 순서가 다른 이성질체를 말합니다. 원자들의 연결 순서가 다르긴 다른데 한 개의 리간드가 이쪽 결합하느냐 저쪽 결합하는가가 아니고 아예 리간드 종류 자체가 배우자 이온하고 서로 뒤바뀌어 있죠. 그래서 배우자 이온이 서로 다르다 라고 해서 이온화 이성질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구조 이성질체는 크게 결합 이성질체와 이렇게 이온화 이성질체로 나눠질 수 있고, 결합 이성질체에 대한 설명이 이 동그라미 1번, 그리고 이온화 이성질체에 대한 설명이 동그라미 2번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교재 95쪽을 보면은요, 평면 사각형 형태의 창문에서의 이성질체, 그리고 정사면체 형태에서의 입체 이성질체, 그리고 팔면체 창문 형태에서의 입체 이성질체에 대해서 분류를 하게 되는데 잠시 후에 계속 설명하겠습니다.